안녕하십니까. SDA 교육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나머지 문제 14번부터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4번 리뷰어는 검토자는 MBT 모델이 지정된 테스트 목표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품질 기준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2.3.1 MBT 모델 품질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MBT 모델의 품질 특성은 크게 실용적 품질을 확인하는 적합성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품질이 있죠. 문법 품질은 정확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 품질이 있었죠. 시메트릭 품질은 유효성을 검증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주어진 테스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중에서 실용적 품질, 요걸 보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A, 문법 품질이나 B, 시멘틱 품질은 아니고 답은 C가 될 거고요. D는 제품 품질에 관련된 거지 MBT 품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D도 아닐 거고 문제 14번의 답은 C가 됩니다. 15번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있을 때 MBT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실수가 어떤 거냐를 묻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2.3.2 MBT 모델링 활동 동안 자주 발생한 실수와 주의할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실수에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MBT는 수동 테스트와 함께 실행된다. 그쵸? MBT는 수동 또는 자동 테스트 실행과 같이 실행될 수 있으니까 A는 맞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B,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MBT 모델은 테스트 중인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모델이 실용적이 되려면 그 모델은 테스트 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테스트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만 들어있으면 되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델에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모델을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모델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테스트 목적에 맞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테스트 모델을 생성하면 되니까 15번의 답은 B가 될 거고요. C, MBT 모델은 테스트 목표를 기반으로 아까 분명히 B를 설명할 때 MBT 모델은 테스트 목적에 부합한다 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D, 다양한 테스트 선택 기준을 가진 동일한 MBT 모델에서 서로 다른 테스트 산출물이 생성될 거다라는 건데 그쵸? 맞죠? 다양한 테스트 선택 기준을 MBT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테스트 스위트가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15번의 답은 B가 됩니다. 문제 16번 MBT 모델의 요구사항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문제는 가장 정확한 것은 그래서 문제 16번은 학습 목표 FM 2.3.3 요구사항과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MBT 모델에 연결했을 때의 장점을 그래서 요거는 MBT 모델의 요구사항을 연결했을 때 장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 요구사항을 모델에 연결하려면 MBT 모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아니죠. MBT 모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알아보기가 점점 좀 더 어려워지겠죠. 이건 단점이니까 아닐 거고요. 다음 B, 요구사항을 모델에 연결하면 선택한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죠. 그쵸? 우리가 모델의 요구사항을 연결하고
그렇게 되면 그 요구사항의 커버리지를 만족시키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B가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요구사항과 모델 요소 간의 연결은 모델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근본의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우리가 요구사항을 모델 요소와 연결하게 되면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모델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쉽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모델에서 오류가 발생될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모델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은 따로 루트 거즈 분석을 따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도 아니고요. D. 요구사항을 MBT 모델에 연결했을 때 코드 수정 디버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문장 자체가 잘못됐죠. 코드 디버깅은 MBT에서 특별히 촉진되거나 지원되거나 이런 활동이 아니죠. 코드 수준에서 수행하는 디버깅 활동은 MBT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활동이죠. 그래서 문제 16번의 답은 B가 됩니다. 문제 17번 새로운 뱅킹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BPMN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기반으로 하는 모델 기반 테스트 접근법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 MBT 모델링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되고 이러한 프로젝트 모델링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학습 목표 FM 2.3.4 MBT 모델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 UML 다이어그램 및 모델 요소에 대한 풀 디스크에서 전체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MBT 도구는 일반적으로 기존 모델에서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테스트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취합해서 재구성한 하위 집합 같은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BT 도구는 모델링 원의 하위 집합만 입력으로 사용하고 하위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MBT 모델링 가이드의 내용 중의 일부가 됩니다. 즉 우리가 MBT 모델링 가이드는 어떤 기존 모델이 있고 그 기존 모델에서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모델을 구성해서 그걸 활용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니까 풀 디스크리션이 굳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A는 아니고요. B. 일반적인 비즈니스 흐름에 대해서 제한된 모델링 패턴이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드는 방법, 패턴에 대한 도움말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모델을 구성하게 되면 팀 안에서 MBT 모델에 대한 공통된 어떤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플로우에 대한 패턴을 모델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는 B가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 코딩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명명 규칙에 따라 규칙 이름을 지정한다. MBT 모델링 가이드라인은 코딩 가이드라인하고 전혀 다른 거고요. 그렇죠? 구문 명명 규칙은 다양한 차도 MBT 모델의 유사한 금융과 의미 체계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이해하기 쉬워야 하니까 어쨌든 코딩 가이드라인은 모델링 가이드라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C도 아닐 거고요. D,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의 샘플 초안이다. MBT 모델링 가이드라인의 일부로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이 없죠. MBT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이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17번의 답은 B가 됩니다. 문제 18번. 기존 디자인 모델을 재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기존 설계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MBT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에 MBT 입력으로 사용되는 예제가 A, B, C, D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사례, 즉 기존의 모델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8번은 학습 목표 FM 2.3.5 기존 모델의 재사용이 적절한 경우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적절한 경우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경우. 자, 그래서 A. 모델 기반 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 모델에서 시스템의 구현을 자동으로 유도하는 데 사용되고, 별도 MBT 모델은 필요하지 않고 이 모델을 다시 사용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이라고 하면은 오답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 18번에 보시면 모델을 사용하여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 테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면 코드를 모델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만 테스트하는 거지 다른 부분을 테스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델에서 시스템 구현을 자동으로 유도하는데 모델을 쓸 수는 있고, 그랬을 때 별도 MBT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모델에서 코드를 생성하는 것 외의 다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또 다른 모델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18번은 A는 아니고요. B. 비즈니스 분석 단계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요구사항 모델이 개발됐고 테스트 팀은 모델 기반 테스트에 이것을 재사용하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자, 그랬을 때 테스트 목표 및 MBT 도구에 적합한 경우 요구사항 모델을 다시 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18번의 답은 B가 되고요. C. 낮은 수준에서 로우 레벨에서 컴포넌트 인테리어에서 그러니까 컴포넌트 통합 같은 낮은 수준의 낮은 레벨에서 그 컴포넌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개발자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테스트 팀이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위한 모델 기반 테스트의 컨텍스트에 이러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하이 수준 아키텍처 모델하고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위한 모델은 전혀 다른 거고 때문에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 이러한 구조 모델은 재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C는 아니고요. D. 시스템의 구현을 도출하기 위해 상세한 구현 모델을 사용했고 모델은 MBT 도구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고 구현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잠깐 했던 것처럼 자세한 구현 모델은 일반적으로 테스트 목적의 요구사항이 아닌 구현 정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MBT 모델에서 재사용할 수는 없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제 18번의 D도 아닐 거고 문제 18번의 답은 B가 됩니다. 19번 MBT 모델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다금 도구를 고려할 때 구문적으로 올바른 MBT 모델을 작성하는 데 지원하는 도구는 뭐냐? 그러면 문법 품질 정확성을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 19번은 FM 2.3.6 특정 MBT 모델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문제는 구문적으로 올바른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문법 품질 정확성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는 모델링 도구나 다이어그램 에디터나 랭귀지 에디터 모두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문제 19번의 답은 D가 됩니다. 이 A, B, C 모든 도구는 문법 품질 정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0번 반복 모델 개발에서 검토 및 유효성 검사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사실인 것은 어떤 거냐. 즉 우리가 어떤 모델을 반복적으로 개발한다고 검토하고 확인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게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문제 20번은 학습 목표 FM
2.3.7 반복적인 MBT 모델 개발 리뷰 및 검증을 요약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첫 번째 검토를 수행하기 전에 MBT 모델 일부 부분을 최종 세부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 디테일한 수준까지 해야 한다는 건데,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향식 모델링 방식에서 첫 번째 리뷰에서 세부 수준이 디테일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때는 러프한 좀 더 두리뭉실한 수준의 문서가 있을 거고, 리뷰를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한댔으니까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더 구체적인 걸 만들 수 있을 거니까 A는 아니겠죠. 이 MBT 모델의 정기적인 리뷰는 MBT 모델에 생성된 테스트가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자, MBT 모델은 매우 복잡하고 특히 여러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인스펙션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기대치를 충족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테스트 킷의 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거지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MBT 모델 생성된 테스트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MBT 모델을 정기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생성된 테스트 킷가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도 아니고요. 반복 모델 개발 중 MBT 테스터는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테스트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반복 모델 개발 중 MBT 테스터는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먼저 수행할 수 있고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필요한 테스트를 선택할 수,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20번에 나온 C고요. D. MBT 모델의 유효성 검사는 요구사항 유효성 검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MBT는 초기 요구사항 유효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대체하지 못하고요. 모델 유효성 검사와 요구사항 유효성 검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D도 아니죠. 그래서 문제 20번의 답은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14번부터 문제 2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에 해당하는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동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